미국 시장이 트럼프의 무역 관세, 다시 또 관세 여파로 해가지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제 무디스가 신용 등급을 강등하고 이런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사실이었고, 그 사실 속에서 주가가 약간 그 영향을 거의 안 받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조정이 들어갔던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이제 전날 하락을 한 배경에는 트럼프의 입방정이 또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좀 고지식이에요. 고지식해 가지고 단순하게 우리가 이 경제가 돌아가는 메커니즘, 시장 경제 원리, 자유 경제 원리에 반하는 강압적인, 쉽게 얘기해서 그냥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이건 적자 나 있으니까 무조건 이것을 우리가 손해니까 손해를 최소화시켜주라, 뭐 이러면서 이제 억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이 워낙에 이제 부유하고 강대국이고 하다 보니까, 부국이면서 강대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끽소리도 못하고 지금 현재 달달달 떨면서 눈치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그 강도가 참 애매해요. 그러니까 애플 있지 않습니까? 애플이 사실 미국 회사잖아. 근데 애플에도 미국에서 트럼프 일기 때도 중국에서 이제 거의 생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90%는 중국에서 조립을 하고 있고, 인도로 이제 좀 공장을 이전해가는 그런 과정이고 한데, 아니 인도에서 생산하지 말고 중국에서 생산하지 말고 미국에서 생산해라. 니들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니들도 25% 관세를 매겨야 된다. 니들 25% 관세 매길래 하고 할래? 미국에 와서 생산할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그 애플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애플 입장에서는 저렇게 이제 쉽게 옮기기가 힘든 게 인건비 때문에 그래요. 인건비, 원자재비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은 인건비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격이 그만큼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쉽지 않은 구석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급망 있지 않습니까? 공급망. 그러니까 뭐 애플 같은 경우도 우리 그 LG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이제 OLED 화면 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미국의 그 부품 회사가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하고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품 회사들 수급을 이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다 하는 것이고,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규제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피해서 또 인건비가 더 싸고, 중국도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동하는 거지. 이게 이제 미국으로 이동한다고 하라고 해서 이렇게 이동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구석입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트럼프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 공장을 지어가지고 한다. 공장을 짓는데 2년 걸리는데 저거 어느 세월에 뭐 저거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어버리면 또 저기 이제 풀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구석이에요. 여하튼 이제 이런 압박도 아니고 겁박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해버린 거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여타 국가들은 지금 달달달 떨면서 지금 이제 비유 맞추기 하고 있는 판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중순에 협상을 좀 완결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월 초까지 3개월 이내에 이제 하려고 지금 폼을 잡고 있는 판인데, 여하튼 이제 인도라든지 다른 나라들은 순차적으로 잘 돼가고 있는 판인데, 이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은 그냥 뭐 미국에 고분고분을 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무역 흑자는 많이 나고 있지만 애들이 이제 고분고분하기가 힘든 게, EU 집행위원회에서도 각국 나라들이 워낙에 많지 않습니까? 유럽 연합에.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굽신굽신 하면서 하기가 힘들어요. 일본이나 우리나라처럼. 그러다 보니 지금 애들이 이제 협상이 교착 상태, 거의 뭐 진행이 되지도 않고 있다 보니까, 니들이 먼저 관세를 인하해라. 그리고 이제 문호를 개방해라. 그렇지 않으면 6월 1일부터 50%, 지금 3개월 유예를 했는데
50% 관세를 쳐버리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이 됩니까? 저렇게 입방정이 반복이 되면서 말을 뒤바꿔 버리면은 3개월 유예를 했으면 그것이 이제 7월 9일인가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뭘 해야 되는데 그 되기도 전에 아 짜증나네 이것들 50% 관세 니들 50% 관세 이렇게 해버리면 신뢰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안 그래도 하원에서 이제 감세 법안이 통과돼 가지고 진행이 돼서 여기에 이제 상원도 통과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그런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까 상원 의석수가 이제 공화당이 좀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시하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채가 좀 늘어날 거다. 국제 수익률이 올라와서 요게 그 하락한 거거든. 미국 시장이 그 전날도 조금 뭐 약간 약보합 그러다가 이제 근데 여기 이제 그 투자자들도 아는 것이죠. 겁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팍 밀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미 이제 그거하고 상관없이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잘 들어요. 지금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일단은 뭐 21선에 와 있어요. 21선에 와 있어요. 그죠? 이거 다우지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지수도 한번 볼까요? 나스닥 지수 요렇게 생겼죠. 요렇게 요 모양이 별로 안 좋아요. 이렇게 생긴 놈. 요거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게 봉우리를 요런 식으로 만들고 있는 판인데 아일랜드 갭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죠. 저번에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거 좀 화살표 그대로 있네요. 그때 이제 뭐라 그랬냐면 얘가 요 자리에 왔을 때 말이죠. 일단 조정을 받을 거다. 그때가 이제 무디스 그 영향 때문에 다시 이제 강보합으로 올라오고 뭐 했습니다만은 조정을 그것 때문에 어쨌든 이유 불문하고 조금씩 슬금슬금 쉬어가는 눌림목을 분명히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죠. 그래 이제 갑자기 이제 뭐 취소한다 그런 모를까 지금 6월 1일 다음 주까지 한 주도 남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뭐 이게 크게 조정을 안 해도 21선 내지는 아주 재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갭 자리 메꾸는 그런 자리로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양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내지는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요렇게 갔다가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18,000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하든 요런 어떤 구도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가 이제 팍 빠지진 않아요. 미중 갈등이 이제 조금 관세 쪽에서 조금 완화됐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제 타결했지 않습니까? 급한 건 끊었잖아. 그래서 요렇게 돼가지고 이제 또 지지부진해서 이제 이런 형태의 일련의 과정이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이제 우리 이제 7월 9일 그 관세 협상 그 3개월 유예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 시기까지 이제 조금 더 가격 조정 받았다 저런 식으로 이제 기간 조정도 좀 거치면서 이렇게 갈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좀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자 먼저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S&P 500도 마찬가지죠. 하나 맞아 볼까요? S&P 500 요때 21선까지 요 그림을 그 전에 이제 여기서 일단은 눌림목을 21선까지 봐. 그래서 이제 여기 21선 해놓은 거고 요거 지금 그대로 남아 있네요. 그렇게 가는 거죠. 얘도 이제 똑같아요. 소폭도 조정받을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반도체 지수 마찬가지죠. 그래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어요. V자 반등까지 나왔다가 이제 탁 조정을 받았는데 애들도 뭐 약간 요걸로 해서 또 관세 협상 뭐 해가지고 이게 이제 조정의 빌미가 돼. 또 너무 많이 빠지면 또 트럼프가 또 슬 꼬랑지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일단은 미국의 국가부채 이게 아주 국제 수익률이 올라오잖아요. 잘 들어요. 국제 수익률이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국제 수익률이 올라와. 그러면은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고. 반대야. 반비례 관계야. 국제 수익률이 올라오면 불안하니까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야 쉽게 얘기해서 투자자들이 국채를 살려면 야 불안한데 역시 우리 똑같지 않습니까? 니들 상태가 좀 불량해. 돈벌이도 안 되고 좀 빚이 많아. 그러면 1금융권 안 해주고 뭐 예를 들어서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려 한다. 뭐 아니면 1금융권에서 받을 때도 마찬가지야. 대출 금리가
더 올려줘야지 이게 금리를 할 거 아닙니까? 대출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런 원리라고 이제 생각하면 돼요. 아니면 이제 그렇게 이제 일단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나라 재정 상태가 좀 재정 적자 폭이 커질 것 같아. 감세 법안에 따라서. 그러니까 국제 수익률이 올라가잖아요. 국제 수익률이 올라가야지 이게 이제 입찰을 하는 거거든. 국채를 살 거 아니냐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이제 불안하니까 좀 더 안전한 거. 원래 미국 국채가 금 다음으로 아니면 뭐 금하고 비슷하게 이제 안전한 자산이라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안전한 자산인 금,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게 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은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5등입니다. 애플 다음에 우리 애플 있죠? 엔비디아 애플 그 다음에 비트코인, 그렇게 비트코인이 커져버린 거예요. 비트코인 낱개로 해서. 요런 것들이 좀 올라가는 그런 기본 구도를 조금 형성해요. 그래 이제 최근에 보면 코인 시장에서 비트코인은 올라가는데 알트코인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눈치 보면서 올라가는 이유가 안전자산의 성향으로 해서 코인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이 올라가는데 알트코인은 올라가긴 올라가도 좀 주춤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알트코인이 폭발적으로 시세를 내버리려면 바로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 우리나라나 유럽이라든지 눈치 봐가면서 이제 관세 때문에 팍팍 내리지는 못하나 내리고 있는 그런 구도이면 틀림없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이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를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이제 금리 인하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 좀 먹을 것이 없고 좀 힘들다. 그러면 이제 코인 시장이 뜨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금리 인하가 좀 멎어 있고 하기 때문에 안전자산의 형태로 해서 비트코인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해서 이제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비트코인 가면 이제 키 맞추기 한다, 이더리움 간다든지 뭐 이런 순서대로 가는 거지. 자 알트코인 해가지고 뭐 더 세게 이것도 가네 그러면 이제 알트코인 탁 간다든지 이렇게 가는 거야. 이더리움 가고 그 다음에 뭐 도치코인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야. 그런 그 어떤 원리를 잘 판단해 갖고 여러분들이 매매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 증시는 그걸로 해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은행이라든지 보험사 금리 같이 조금 우리나라도 좀 사실은 그렇게 관련이 없는데 투자 심리적으로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좀 사실은 높거든. 근데 투자 심리적으로 조금 이런 것들이 키맞추러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뭐 크게 이제 투자 메리트가 있는 것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달러가 강세입니까? 약세입니까? 아니,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은 달러가 통화 가치가 약해진 거예요, 강해진 거예요. 통화 가치가 어렵습니다. 이게 조금 저같이 이제 경영경제학을 전공으로 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좀 뭔 말인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통화 가치가 약세를 보인다고, 달러가 약세를. 불안하면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IMF 외환위기 오고 그럴 때 어때요? 환율이 1800원 부근으로 막 쳐올라가고 했지 않습니까? 서프라임 때 어때요? 막 환율이 쳐올라가죠. 불안하면 어때요? 약세를 보이잖아. 환율이 원화 약세, 통화가치가 이제 하락을 하면서 환율은 이제 가격은 올라가는 건데 이제 그게 통화가치가 하락을 한다고 해요. 달러 약세가 돼요. 그러면 원화는 강세를 보여. 반대로 교환 상대국 통화는 이제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을 거 아닙니까? 원화 강세가 다른 말로 뭐야? 환율 하락이라고. 환율 하락. 환율 하락이면 예를 들어서 지금 1400 이 얘기가 이제 뭔 얘기냐면 자, 어디 갔습니까? 자, 여기 있어요. 자, 보라고 내가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원화 약세가 되면 환율이 달러 약세가 되면 환율은 강세, 원화 강세. 원화 강세는 다른 말로 환율하라. 환율이 지금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이제 잘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자, 1년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볼 때도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차트 흐름, 요런 것을 이제 네크라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쌍봉을 찍고, 네크라인, 요 목숨선을 깨고 내려가 버렸잖아. 그러니까, 올라와도 여기서 저항이 돼버리는 거고, 이게 원화 강세 국면이잖아. 원화 강세 국면에 수혜주가 있을 거 아니야. 원화 강세 수혜주 이런 거 들어보셨죠? 원화 강세 수혜주. 요게 이제 제가 이제 그 전에 다 얘기를 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바라고 우리 천재투자TV 방송을 통해서 다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지수가 쉬는 자리가 조정을 받는 가격 조정, 그 다음에 좀 기간 조정까지 거치면서 이게 좀 별 볼 일 없다. 그러면 지수 관련주를 매매해봐야 별 볼 일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오직 종목만, 내 종목만 쳐다보고 있는데 시장을 기본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매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 어떤 포인트도 조금 더 너무 욕심을 안 부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홈런 타자지만 2루타만 보낸다는 시각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푹 빠지겠다, 가격 조정이 심화되겠다, 그런 자리에서는 매매를 안 하거나 1루타만 보낸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기습번트 내지는 1루타만 보낸다는 힘 빼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가 재수 좋게 홈런 던데 힘 뺐는데 오히려 거리가 더 나가버리고, 우리 이제 골프를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손목에 힘이 빠져야지 오히려 거리가 더 나가거든. 초보일수록 어떻습니까? 초보일수록 힘이 잔뜩 들어가가지고 맞히니까 힘 들어가니까 몸부터 움직여가지고 슬라이스 나고 그런 거잖아. 그래서 막 구력이 한 20년 정도 되면은 이제 손목에 힘이 자동으로 빠진다고 그걸 이제 느껴요. 예,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똑같은 이치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원화 강세 수혜,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약세에 따른 뭐 수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주식 입장에서 보면 원화 강세 수혜, 막 이것은 이제 아까 이제 달러 약세에 따른 수혜는 코인 같은 시장이 되겠죠. 원화 강세 수혜주가 아니잖아, 코인은. 그러한 메커니즘을 보면 원화 강세 수혜 해가지고, 그 전에 이제 제가 얘기한 게, 그래서 이제 한전이라든지 이런 얘기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한전 이런 것들이 원화 강세 표본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한전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제가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뭡니까? 예를 들어서 식품 같은 경우도 원자재를 상당수 우리나라가 어디 뭐 원자재가 얼마나 있습니까? 식품도 다 농산물도 수입해 오지.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이제 수혜를 받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항공여행 수혜를 받는 거죠. 근데 요거 식품 같은 경우는 내수만 온 해가지고 하는 것은 별로 영향가가 없고, 거기다가 우리 이제 K푸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수출까지 좀 연계가 된다든지, 그러한 종목을 좀 선별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요 수출하고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의류, 패션, 요런 것들도 좀 잘 봐야 돼요. 지금 이제 외국인 관광객도 조금 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요것은 원화 강세에 엄밀하게 보면 크게 수혜가 된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지만, 의류 패션 같은 것들도 같은 메커니즘에서 좀 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트럼프 관세 발로 해가지고 이제 수혜가 되는 것들, 그러니까 무풍지대에 있는 종목들은 주가들이 몽땅 쳐올라 갔어요, 이미.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 저는 이제 그 화장품 미용기기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제가 APR 이런 것들 뭐 해가지고 대박을 내드렸고, 뭐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미용 의료기기 있지 않습니까? 유리용기 그런 것도 추천해가지고 대박을 내고, 펌텍코리아 뭐 또 뭡니까?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신규 상장 주고 거의 뭐 더블 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미용기기, 화장품이라 해도 찍어 바르는 것도 있습니다만, 미용기기. 그 다음에 이 메카니즘을 잘 바라니까, 중국이라든지 유럽, 아니,
미국만 나라냐고. 중국이나 유럽 이런 쪽의 메커니즘.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이죠. 아모레퍼시픽 적극 매수 제가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런 건 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보면은 그렇지만 이제 뭐 이런 것들 화장품 이런 것들도 봐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요런 어떤 작년을 한번 돌이켜 봐요. 그러니까 원화 강세 수혜주 이면서 또 원화 강세 수혜주를 한 무더기로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하고 미국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선 가능성이 여전히 조금 높은데, 한류 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 한류도 있고 미국 말고 또 우리가 중국이나 유럽 이런 수출이 잘 되고 있는 그러니까 이쪽에 수출이 잘 되고 있는 쪽에 화장품, 미용기기 이런 걸 또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봐봐요. 미국에서도 이제 수혜를 해가지고 이제 조선주들 가는데 환율이 이렇게 꼬꾸로 자빠지고 있잖아요. 그럼 조선주 모멘텀이 좀 수출주, 단기적으로는 수출주 모멘텀이 좀 약화됐다고. 그러니까 6월달 같은 경우는 지금 관세 7월 뭐 우리나라 이제 협상 뭐 7월 초 뭐 이렇게 이제 가면서 이제 또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유럽 EU 이제 50% 관세한다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추이에 따라 좀 틀리겠습니다만 수출주가 기본적으로 좀 세게 움직이기 힘들잖아요. 수출주는 환율이 워낙 약세시에 즉 환율이 올라갔을 때 이제 수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수출주 표본이 이제 또 수혜주기도 했던 조선주 같은 경우 조금 모멘텀이 약간은 약화되는 그런 구간. 물론 이제 종목에 따라서 또 올라가고 하겠습니다만은 조선 자동차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수출주의 표본 아니냐고. 심지어 이제 반도체도 조금 모멘텀이 좀 약화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화 강세, 물론 이제 내수주 중심이 주로 포진되어 있습니다만은 기왕이면 수출을 같이 병행하는 그런 원화 강세 수혜주를 우리가 뽑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수입을 할 때 원자재는 싸게 했어. 워낙 강세가 되니까 이제 싸게 들여와. 그러니까 당연히 원재료 투입비가 낮아지니까 당연히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뭐 내수만 해가지고는 내수가 침체돼 있으니까 조금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수출까지 해줘야지 애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불이 붙어갖고 올라갈 거 아니냐고. 마치 삼양식품처럼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환으로 해서 또 우리가 화장품 이런 것들도 같이 화장품 수출주의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래 원화 강세 절대적인 수혜주는 아니지만은 그런 것들은 이제 내가 같이 바라는 거야. 그리고 패션, 작년에 봄에 여러분들 작년에 봄에 이제 화장품주가 올라가고 화장품주 K 뷰티 해가지고 여름에는 K 푸드 뭐 이런 거 올라간 거 생각나죠? 지금 그 시기가 다시 재현되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두산 인프라코, 두산 에너빌리티를 추천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미국발 최고의 수혜주는 하나오션이다 라고 했고, 그 하나오션 말고 또 움직일 수 있는 것이 2등으로 수혜를 받는 것이 두산에너빌리티고, 두산에너빌리티 가는 길에 BHI 갑니다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BHI는 한 150% 나왔고 두산에너빌리티는 거의 더블 났어요. 여러분들 제가 추천하고 더블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2만원 초반원짜리가 지금 4만원이 넘어, 지금 한 뭐 더블 조금 안되죠. 41,400원까지 갔어요. 아직도 제가 그래서 이런 대박 종목은 절대로 빨리 파는 거 아니다 이렇게 쉬어도 이런 식으로 쉬었다 또 간다. 그래서 시세의 끝을 모르는 종목 두산에너빌리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말에는 이제 금요일날 트럼프가 감시안을 갖다가 했는데 감시안을 하면서 원전을 규제 하나 해가지고 지금보다 규모를 2050년까지 한 4배를 늘리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했어요. 근데 지 마음대로 안 되지. 이제 정권이 바뀌면 또 그게 또 정책이 바뀌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원전을 규제 완화해 가지고 진행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회사들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놨다. 뭐 두산에너빌리티부터 해가지고 BHI 뭐 그대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이것들은 이제 미리서 올라가지고 세게는 안 가고 이제 또 좀 더 가다가 또 쉴 때도 거의 다가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너토크라든지 금요일날 에너토크 우리 기술 뭐 이런 것들 수산 인더스트리 뭐 이런 거 추천했는데 에너토크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가다가 조금 이끌어 달고 하는데 그런 것들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은 상승분을 좀 더 수혜주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트럼프 때문에 증시가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트럼프 수혜주가 되는 것은 그래도 좀 더 올라가려고 할 거 아니냐고. 우리가 트럼프 관세가 나오면서 조선주는 같이 처음에는 조금 조정을 받았으나 어때요? 결국에는 좀 더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있었지 않습니까? 군함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어떤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증시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요런 생각도 하나 제가 좀 들었습니다. 어제 보면은 이제 원전 뭐 얘기하는데 어제 이제 대선 후보 토론회 뭐 이거 이제 쭉 한번 이제 제가 잠깐 보니까 하나는 좀 생각이 나는 게 하나 있더라고. 뭐냐면 대선 후보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얘가 또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거 뭐 판단하고 있었을 테지만 저는 이제 쭉 보면서 주식인의 입장에서 주식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김문수라든지 이준석 뭐 이런 쪽에서는 이제 원전 강조 60%그 전에 이제 나온 얘기긴 합니다만은 60% 하고 김문수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이쪽에는 진보 세력은 태양광 풍력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재생에너지죠. 요걸 확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메커니즘이에요. 뭐 이재명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원전을 문재인 때처럼 원전을 감소시킨다 이런 건 아니고 현상 유지를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늘린다. 근데 이제 내가 볼 때는 SMR 같은 경우는 그대로 좀 유지를 하면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전의 피해주가 절대로 되는 건 아니라고 내가 볼 때 그 얘기 그간에 이제 쭉 제가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누가 될지는 모르죠. 근데 이제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을 보면 풍력 쪽을 보면 사실 김문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요걸 정확하게는 이제 원전 중심인데 재생에너지 쪽에서 그래도 언급을 하는 게 조력 풍력 이런 걸 언급을 하더라고요. 이재명은 태양광 풍력 이런 쪽을 한다는 것을 확고히 하고 있는 것으로 에너지 고속도로 해가지고 마인드가 확실히 바뀌어 있는 것 같고 김문수는 원전이 확실히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게 김문수도 원전을 하면서 재생에너지 쪽에서는 풍력을 또 얘기하시더라고. 그런 걸 보면은 이 풍력 쪽 어제 이제 제가 쭉 보면서 건질 수 있는 것은 풍력은 그래도 건질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누가 되든 간에 풍력한테는 플러스 이재명이 되면 당연히 뭐 풍력은 불이 붙는 것이고 그대로 김문수가 되더라도 마이너스는 최소한 안 되고 그래도 플러스 알파의 형태 정도 그 정도는 되겠다라고 이제 저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볼 때는 이제 그 메커니즘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김문수나 이준석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명이 친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친중, 그건 이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고, 표심을 위해서. 근데 이제, 한켠에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여기에 지금, 한류 쪽은 지금 잘 가지 않습니까? 한류의 표본이 사실 엔트하고 게임은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나 잘 됐던 거고 그 한계가 있고 엔트하고 그 다음에 화장품이거든.
그러니까 아까 화장품 미용기기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이 됐을 때는 그래도 조금 이 한알령 해제 가능성이 더 커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해요. 그래서 화장품 원래도 그쪽은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판인데, 특히 이제 수출주 미용기기 미국 유럽,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화장품 미용기기 이런 쪽을 제가 좀 더 이제 그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요 분석들을 이미 쭉 해왔어요. 근데 이제 그 미국에서 프랑스가 사실 이제 화장품의 본고장 아닙니까? 근데 명품 중심으로 해서, 근데 미국에서 우리 나라가 이제 제껴 버렸다는 얘기죠. 시장 점유율 1위로 올라서 버렸어요. 프랑스 제끼고. 근데 유럽은 사실은 이제 또 프랑스가 버티고 있는 화장품의 본 지역이 EU 유럽 쪽인데, 거기서도 우리나라께 점점 점유율이 올라가지고 북유럽이라든지 러시아, 저쪽에 북유럽, 이쪽에서는 동유럽, 우리나라 제품이 지금 1등으로 올라서고 있어요. 야, 그래서 그쪽에 수출 잘 되고 있는, 그게 이제 대표 그 APR이라 이런, 내가 그걸 그냥 바닥에서 해갖고 더블 수익을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연관성 있는 것들이 이제 실리콘투라든지 뭐 있어요. 근데 또 하나가 이제 그쪽에 직접 연관성은 미용 기기는 아니니까, 아모레 퍼시픽 같은 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 그것을 딱 추천했는데 조회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 적극 매수, 내가 보통 이제 매수 타점, 매수 지속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제 저 위에서 이제 한탕 많이 해먹은, 그래도 매수해 볼만 하다 하면 뭐 트레이딩, 뭐 재매수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는 게, 원래는 딱 매수 급소란 게 있잖아, 주식이란 게. 그런 것은 이제 좀 확률이 떨어지면 많이 이미 올라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은 적극 매수라고 또 딱 적어놨는데 조회수가 거의 별로 없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타이밍이 그렇게 중요한 그런 것들을 한번 참 생각하셔가지고 매매하면 좋다. 이런 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미국 시장이 이제 조정을 받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라고 해서 뭐 따로 막 저거 하지는 않고, 그래도 이제 비스거림하게,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약세가 되고 워낙 강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국인이 이제 그간처럼 뭐 몽땅 팔질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뭐 밑으로 막 사정없이 꼬그라 자빠지고 그러지 않는다고. 이제 코스닥이 좀 더 약한 것은 저런 것도 있었어요. 코스닥의 실적이 너무 1분기에 개차반이었거든. 작년 특히 올해 1분기까지도 거래소에 비해서 너무 안 좋았거든. 그래서 그런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괜찮아요. 우리나라 시장 지금 가격 조정 별로 없죠. 음봉이 근데 많잖아. 지금 음봉이 많다는 건 쉬는 것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종목 장세는 계속 이어지는데, 자,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바이오 쪽은 지금 뭐 미국에서 관세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만은, 바이오 쪽은 또 계속 봐야 됩니다. 바이오 쪽은 계속 좀 봐야 되는 그런 과정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별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기가 막히게 매수 타이밍을 잡아주는 게 오르고라는 채팅 어플이란 말이에요. 오르고 채팅 어플은 24명의 업계 최고수 전문가들, 최고수 전문가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코인, 주식 22명, 코인 2명 해가지고 최고수들만 싹 여기에 다 있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는 완전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최고수 전문가 밑에서 수익도 몽땅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100% 무료예요. 종목만 추천하고 마는 게 아니라 리딩까지 다 해줘요. 매수 매도까지 다 찍어주면서 수익을 내버리니까 멋모르고 들어오거나 어떻게 우연찮게 들어왔다가 여기서 반토막 계좌 들고 왔다가 수익 계좌로 다 바뀌고 있어요. 속속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돈 벌어주는데 입소문이 안 퍼지냐고요. 그래서 입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지금 현재 이쪽에 오르고 무료방에 지금 입장이 속속들이 지금 별도의 광고를 하지 않는데도 속속들이 지금 사람이 유입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여기 오르고 무료방에 꼭 입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린이들이 여기 이용해가지고 지금 현재 오히려 어설프게 하는 주식 아마추어보다도 개인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르고 무료방이에요. 그러면 이 오르고 무료방에 어떻게 입장합니까? 일단 플레이스토어에서 오르고라고 검색을 해보면 오르고 ATM 스탁 전문가 채팅앱인데 이걸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무료회원 가입해서 로그인, 무료방에 입장하려면 로그인 해야 되는데 없잖아 처음에는. 그래서 무료회원 가입해서 로그인 한 다음에 공개 채팅방에 들어오면 바로 24명의 전문가들 무료방이 여기에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제한으로 입장이 되니까
입장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대박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천재투자TV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믿고 들어오셔도 되고 여러분들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까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